질문? 그 우주에 대한 질문?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금촉과 지갑은 했기 때문에 조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식만 가지고 하면 진짜 이걸 일주일간은 얘기를 해야 기본 개념을 잡는데, 그러고 하다 보면 날 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걸 갖다 하면 날숨과 들숨이죠. 날숨과 들숨인 거고, 조식은 호흡을 고른다, 숨을 고른다는 표현입니다. 날숨 들숨에서 이제 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호흡을 고른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적이 책에 따라서, 그 책에서 해석하시는 분의 수준에 따라서 이 설명이 좀 다른데, 수선제식으로 하면 호흡을 고르는 것은 조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호흡하는 걸 얘기하고, 플러스 호흡을 고르면서 호흡을 천천히 한다, 천천히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한다, 어떤 리듬이 존재한다는 거죠. 리듬이 들쭉날쭉 리듬이 아니라 사인 곡선처럼 같은 형태를 계속적으로 장시간 반복하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게 파장을 저하시키는. 처음에 사인 곡선은 10을 기준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8, 9, 7, 6, 5, 4, 3, 2, 1 쪽으로 바뀌는. 근데 이게 10에다가 9에다가 8에다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파장이 저하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단계적으로 9, 8, 7,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파장 저하는 점프해서 나갑니다. 그냥 여기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 절대 일직선상의 파장 저하는 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타 단체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점프해서 순간적으로 차원이 툭툭 바뀌면서 간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면 호흡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요. 단계가 바뀌어버려요. 제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소설선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점프해요. 툭툭 점프해요. 파장은 점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선인들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국의 선인들에도 그 사임당 선인님 편에도 나오고, 소설선 누구더라, 그 조씨인가, 이율구 선인님, 이기암 선인님 할머니인가 어머니 관련된 내용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특정 파장에 파장을 맞추면 그 파장과 동조되면서 파장이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꼭 그 라인을 따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버전인 거고, 고등학교 버전 되고 대학교 버전 돼버리면 비행기 타고 해서 그 라인으로 안 가고 다른 라인, 새로운 라인이 생겨버린 거예요. 양자, 그래서 그 퀀텀 점프가 실현이 돼요. 수련에서는 양자도약 현상이 나타나요. 파장저하에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수련이 진전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호흡에 진전이 안 된다. 호흡의 길이가 처음에 인간의 보통 호흡의 길이는 상식인데, 알아야 될 게 1분에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1분당 20번을 합니다. 기본이. 아니면 16에서 18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20번으로 계산을 해요. 분당 20번. 성인 기준. 분당 20번이면 3초에 한 번을 하는 거죠. 3초. 3초라는 얘기는 1.5초 들이쉬고 1.5초 내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곡선이 이거죠. 이 곡선인 거죠. 1.5초 곡선. 근데 여기서 2초 가고 3초 가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요. 이 호흡의 길이가 늘어날 때 3초에서 뭐 5초, 7초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10초 그러고 되면 갑자기 30초로 튀어버리는 거예요. 파장이 동조가 되면 호흡의 길이가 갑자기 확 튀어요. 그래서 5초, 10초 대에서 기본기를 잘 익혀놓고 축기가 잘 되고 내가 맑아지면 갑자기 30초, 1분 이런 식으로 도약해버린다, 호흡이. 그래서 그 원리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호흡이 도약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이걸 못 찾으면 맨날 10초, 15초, 20초 호흡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걸 찾아야 돼요.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조건. 이 조건은 자기가 찾아야 돼요. 내 몸에, 내 마음에 맞는 호흡의 도약 조건은 무엇인가를 탐구를 해서 찾아내면 점프를 하게 되겠다. 네. 자신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이 기본 조건을 그래서 기본을 해놓으면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기본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도약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기초적인 건 해놓고 기초적인 건 해놓고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좀, 근데 그게 여기에 기본, 이 도약 조건에 들어가는 게 기본이 이완이에요. 이완. 이 이완에 대한 이 개념을 인식이 안 되면 이게 도약이 안 돼요.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도약이 안 일어난다. 몸과 마음의 어떤 그 긴장을 유발하는. 근데 몸의 긴장보다는 마음의 긴장이에요. 마음이 긴장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마음이 긴장은 뭐예요? 그건 찾아야 돼. 예. 어떻게 그 한마디로 그 설명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긴장되는 게 이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긴장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배가 불러도 이제 몸적으로 그다음에 또 감정적으로 너무 분노가 사무쳐서 뜻대로 안 돼서. 예. 탁 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놓아라 그 말씀한 불교에서도 이제 방아차게 해가지고 놓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놓는다는 그 개념을 자기가 터득을 하면 이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용서가 안 되고 하는 것도 다 긴장시키는 거거든요, 나를. 예. 그래서 특히 몸의 긴장보다는 마음의 긴장적인 측면. 저는 배고프면 호흡 도약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꼭 언제나 먹고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배부르면 호흡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배고프면 호흡이 안 돼요. 이게 개인마다의 어떤 몸의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긴장되지 않는 몸과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호흡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저는 호흡을 갖다 세 가지로 이 도약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세 가지로 보는데 크게 보면 저는 3S라고 표현을 하는데 호흡의 3S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호흡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스트롱해야 돼요. 호흡에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드러워야 되고 그리고 길게 롱 해야 돼요. 호흡이 길어야 돼요. 3S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힘은 기본적으로 어떤 힘이냐면 1차적인 힘은 근육에서 나와요. 일차적인 최소한의 근육 조건입니다. 최소한의 근육이 없으면 복부에 힘이 없으면 기운을 못 당겨요.
그래서 이거는 지기적인 측면도 좀 포함이 됩니다. 지기적인 초기. 근데 여기에 매여버리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긴장으로 가냐. 근육의 긴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육의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예. 힘을 주되 힘이 빵빵하게 들어갔는데도 몸은 힘이 빠져있는 그런 그 힘이 파워가 만들어지거든요. 축기가 되면 일정 부분 기초 축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힘을 줘야 된다 어쩌는 저 부분이 막 상통하는 얘기가 답이 될 수 있어요. 네. 근육에 힘을 주는 거를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 맞는 얘기죠. 근육을 강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근데 본인이 지금 아까 그 딜레머 얘기를 하는 그 딜레머가 이런 건 뻣뻣한데 힘을 주려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근육 운동 하려는 게 아닌데 힘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초기에 기초적인 근육에 힘을 주다가 근육에 힘을 탁 빼버리면 이 단전에 힘이 들어가요. 단전, 기적인 단전 자체에 축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단전에 의한 힘에 의해서 이게 팽팽해져요. 예. 몸의 근육으로 해가지고 막 탄력 없는 근육이 아니라 예. 탄력이 있으면서도 힘이 빵빵하게 들어간. 예. 그래가지고 그 밥을 잘 먹으면 좋은 음식을 내 몸에 맞는 거 먹으면 위는 부대끼지 않는데 뭔가 힘이 빵빵하게 들어간 그 느낌 있죠. 음식을 가득 먹어도 어떨 때는 위가 막 부대끼는 게 있고 위는 하나도 안 부대끼고 배만 빵빵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의 힘입니다. 위는 부대끼는 게 하나도 없이 그 포만감 느끼는 그런 힘. 근데 초기에는 위가 팡팡한 걸 많이 먹은 걸로 하는 거죠. 근데 안 좋은 걸 많이 먹으면 위가 빵빵해지면서 부대껴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근육에 잘못 와서 근육으로만 호흡을 하다 보면 위가 그래서 탈이 나요. 그러면 이제 상기 현상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초기의 힘은 근육이지만 이 근육이 아닌 그 단전 자체 축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근육이 아닌 그 단전에 의한 그런 힘이 파워가 만들어진다. 점검할 때 제가 너무 힘들지 마시라고 몇 번. 저는 힘 너무 많이 근육이잖아. 그러니까 긴장이 되니까 그 근육이 아닌데. 이해가 되는 게. 저는 힘을 빵빵하게 키워라고 이러니까 위에 이렇게 배꼽 위를 힘을 꽉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이렇게 눌러서 숨이 아래로 가게끔. 근데 나중에 호흡 그 시험 볼 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볼로 하다 그 숨이 밑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파도 친다, 힘을 파도 꽉 친다. 주고 억지로 내리는 거예요. 네. 근데 호흡이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계속 뒤집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에 힘을 좀 많이 들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육이 그 바깥 근육이 힘을 움직이는 주면은 게 엉뚱한 근육이 생겨 긴장이 돼. 네. 여기까지 와. 이런 거. 그게 좀 그래서 꽂히네. 자세한 건 뭐 나중에 또 별도의 다시 만나서. 뭐 기회가 있으면 네. 그래서 일단은 스트롱해야 된다. 호흡에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초기에는 초자는 근육의 힘이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초급 단계에서 하는 그런 근육의 힘인 거고 나중에 되면 단전 자체 축기가 되어 있는 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육이 아니라 축기에 의해서 힘이 생기는 에너지가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근데 통장에 10원짜리, 100원짜리 한 개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면 이제 막 뭘 할 줄 모르는데 마찬가지처럼 통장에 잔고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 즉 단전의 기운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다음부터 단전에 파워가 생겨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축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사이즈는 성게수련의 기본 사이즈는 축구공입니다. 축구공 사이즈로 만들어야 된다. 기본 물리적인 사이즈가 축구공만한 단전 사이즈를 만드는 게 1차 목표예요. 그러면 단전에 축기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 느낄 수 있나요? 호흡을 해서 축기가 되면 아 축기가 된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축기가 안 되면 못 느껴져요. 그러면 단전에 뭔가 이렇게 따뜻하다든지 뭐 이런 그런 열감들을 느끼면 그것도 축기가 된다는 걸 그렇죠. 관련이 예. 있는 거. 예, 그것도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열감이 나는 것도. 근데 열감도 그 나는 처음에는 열감 그런 게 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축기가 되어 있다는 걸 느낄 뿐이에요.
몸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초기 단계에서는 몸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시원한 느낌은 그런 거 시원한 느낌일 수도 있고 뭐 열감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틀려요. 그거는. 그래서 뭐랄까 이게 축기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그걸 만나서 네. 특강을 한번 따로 해주세요. 아니 이건 온라인으로 안 되고 이건 오프라인으로 해야 돼요. 어. 실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특강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봐서 네. 사회적인 분위기를 봐서 그래서 일단 그래서 1번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부드럽게 그래서 이 근육에 힘을 빼는 게 부드러움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힘을 딱 주고 있다가 주먹 한번 꽉 줘보세요. 꽉 쥐고 있다가 탁 놔보세요. 아니면 항문을 꽉 조이고 있다가 탁 놓으면 그때 힘이 탁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팽창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네. 부드러움은 유연성입니다. 유연해야 돼요. 힘이 있지만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이게 팽창을 안 하죠. 팽창을 못 하거든요. 긴장이 돼서. 그래서 이거 갖다 이 힘이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쫙 늘어날 수가 있어요. 힘이 있으면서도 무한히 팽창할 수 있는 부드러움. 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실습으로 터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론으로 안 되고 실습으로 터득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그래서 단전 호흡은 절대 배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초기에 호흡하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복부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그런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단전 강화 도인법 있죠? 단전 강화 도인법 들이쉬고 내쉬는 거 있죠? 배? 네. 그거 하고 갑자기 내장 축기. 내장 축기 있죠? 내장 축기는 누워서 호흡을 멈추고 아랫배를 30번, 50번 흔드는 거. 축기가 잘 안 된다. 그런 분은 이걸 이 두 가지를 많이 하세요. 다른 거 백날 찾아도 안 나오고요. 이게 가장 좋아요. 자기만의 비법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다 쓸데없고, 구라치지 말고, 이거 두 개가 가장 좋습니다. 이거 많이 하시면 그게 돼요. 그리고 하단 축기법 있죠? 손가락 해서 이러고 하는 거. 엄지를 중지의 두 번째 마디에 놓고 이 상태로 하는 거. 그 상태에서 이 단전 자리에 딱 대고 축기 하세요. 와공을 하든지 좌공을 하든지 평소에 책을 볼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서 하시면 이게 축기가 초보자들에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손가락을 배꼽에서부터 여기 치골 있죠? 치골 있는 데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위치를 조금씩 바꿔하다 보면 중앙에서도 사람마다 단전의 위치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핵심 단전 자리 딱 하면 그게 느껴져요. 그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가장 그 강렬한 그 반응이 오는 자리가 있어요. 축기 하다 보면. 이게 단전에서 치골 사이가 대략 요 정도 되는데 여기 센터가 이제 단전인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약간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밑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부에 비만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기적인 단전할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 자세로 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와공할 때도 그런 자세를 해도 되나요? 네, 와공하시면서도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좌공도 되고 와공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와공할 때 이거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되시면 돼요. 이거 잘못하면 어깨에 힘 들어가거든요. 와공할 때. 좌공에서도 마찬가지로 힘을 빼고 손가락을 편하게 그리고 왼손으로는 기운을 받는 거죠. 오른손으로 이걸 꼭 단전에 대고 많이 하시면 그리고 이거 하실 때 한 가지 더 한다면 항문 조이기를 꼭 부드럽게 항문을 조인 상태에서 호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요즘은 단전 강화하고 내장 축기를 별로 안 해서 잘 안 되는데 내장 축기 한 번 들이쉬고 멈추고 50회 정도는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하지 않아요? 어머. 저는 10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막 숨차던데. 근데 50회. 내가 보면 내장 죽기 저 50회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몸을 잘 이완시키더라고 그게. 잘 이완시키고. 숨을 쫙 들이쉬고 멈추고 막 흔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단에 해서 축기시키는 내 안의 기운을 갖다 단전으로 모아주는 역할도 하고. 선생님은 다른 거 얘기 안 하셨어요. 이 두 가지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플러스 단전 강화 수련이 있죠. 운염 수련 있죠? 그거 하고. 예. 그 누가 뭐 선배들이 어떤 거 좋다고 하는데 다 쓸데없고. 예. 그 단전 강화한다고 근육 강화하는 호흡법 했다가 징계 받고 그랬어요. 선배들. 예. 다 쓸데없는 그 뻥하기 때문에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예.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예, 선생님 말씀에 뭐 차고 넘치는데 다른 어떤 좋은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다 그 하급 단계에서 맞는 비법인 거고 성계수련의 비법하고는 의미 없습니다. 항문조이 여기 세 가지가 단전 강화 체조하고 내장 축기 체조하고 항문조이하고 이 세 가지가 세트예요. 이거 매 수련하실 때 그리고 단전 강화 하실 때는 그 아래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 많이 하시고, 예. 그 치골 있죠? 치골과 서해부 있죠? 여기를 갖다 손가락으로 누르시면서 단전 강화를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잘 돼요. 잘 풀리고 여기가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이 돼야 돼요. 근데 그냥 손 안 하고 배만 움직이면 여기가 잘 이완이 안 돼요. 그리고 내 상태가 어떤지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눌러보시면 아 상태가 긴장되어 있다, 뭐 아프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으로 잘 마사지해서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엄청 아파요. 네, 엄청 아프면 호흡이 안 돼. 엄청 아파요. 알았대. 막 찢어질 듯한 그런. 이렇게 눌러보래. 이겨줄게. 고통을 감아야 돼. 성계수련은 고통을 견디자. 그래서 이 힘이 있고 부드럽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길게 점프를 해요. 네. 근데 힘도 없고 부드럽지 않은 상태에서 길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힘 주고 길게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네. 이 조건이 맞아지면 길어져요. 순간적으로 툭툭 튀어요. 1분 막 2분씩 호흡 해주고 그래요. 그 벽돌 놓고 하다가 징계 받았다니까요. 선생님. 어느 사람이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쓸데없는 머리 굴 호흡에는 쓸데없는 머리 굴리지 마라. 네. 머리 굴리다가 호흡 다 잘못되거든요. 네. 개인 명부들에 보면 수선제 호흡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선제 호흡법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찾아보면 그래서 호흡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단전 강화 수련법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전 강화 수련법 수련법 실 감는 거 있죠? 네. 이거 많이 하라는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단전 강화 체조 그 다음에 내장 축기 체조 그 다음에 항문 조이기 회음열 조이기죠? 회음열 조이기 이게 이제 근육으로 하는 거죠. 근육을 부드럽게 조이는 거예요. 꽉 조이는 게 아니에요. 네, 부드럽게 조이는. 네. 아 끝까지 꽉 조일 필요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네, 살짝. 그러면 그 항문을 조인다는 얘기는 의식을 밑으로 내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네. 거기서 앉은 상태에서 살짝 조여봐요. 그러면은 거기에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죠. 그 밑에까지 내리는 거예요. 나의 의식을. 네. 그리고 또 하나를 호흡을 잘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면 그걸 거의 강조하는 다른 단체도 없고 그러던데 제가 찾아봐도 선생님 표현에 마음의 눈으로 단전을 보라고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단전을 바라보십니다. 수련 멘트에도 많이 있고 하는데 단전을 바라보려면 시선이 움직여야 돼요. 네, 나의 눈을 감으면서 시선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항문을 살짝 조이면 시선이 좀 더 빨리 잘 가죠. 네. 어디로 시선이 가야 되는지 기적인 거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기가 힘든데 여기다 항문을 살짝 조이면 그쪽으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네.
그래서 시선이 가야 된다. 근데 이 시선이 우리는 시선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보통은 여기로 가요. 시선이 머리 위로. 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힘들어요. 이 시선 바꾸는 관점을 바꾸는 거잖아요. 호흡하는 관점, 호흡할 때는 시선을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하는데 여기로 가지 않습니다. 중단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시선은 언제나 단전이에요. 단전으로 기본으로 하다가 뭐 개운법을 한다 했을 때는 천지유통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왼다리 3번 하면 왼다리로 해서 쭉 시선이 옮겨가는 거죠. 오른다리, 그 다음에 왼팔, 그 다음에 단전, 중단, 심유, 명문 이 시선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련법 중간중간에 그 텀이 있을 때는 다시 시선이 단전으로 가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시선이 자유자재로 하되 기본점은 언제나 준비 자세는 단전에 있다. 시선이. 그리고 개운법 하다가 이제 왼팔 하면 이제 뭐 상단선을 넓히고 중단선을 넓히고 하단선 넓히고 하는데 그때는 또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시선이. 네. 그러다가 끝나면 다시 단전으로 돌아오고. 아니 근데 단전을 바라보고 할 때 만약에 제가 도자기를 보면 도자기 뚜껑 위를 이렇게 제가 보는 것처럼 상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네. 그냥 단전 모양을 이렇게 보는 거. 안을 바라보는. 네. 아 그죠. 네. 이렇게 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런데 위에서 내려본다는 것도 어떤 고정관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말로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된다. 시선을 바꿔야 된다. 그 질문이 나오잖아. 본인이 설명할 때 질문이 나오는 거. 네. 그 안 항상 되는 위에서 사람은 이렇게. 그 질문이 안 나와. 그 설명을 해줘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설명 안 해요. 그잖아, 그지? 내가 계속 하면서 해서 하면서 질문이 그래서 생긴 거지. 시선 바꾸는 게 중요하다. 시선이 바꿔지면 시선이 가는 곳에 기운이 뭐예요? 이 시선은 기운을 따라갑니다. 아니 기운은 시선을 따라갑니다. 근데 되게 좋네요. 기분 시선 따라간다. 왜냐면 내가 항상 뱉는 말을 보면 뉘앙스라는 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시선이 단전을 바라보면 단전의 축기가 되는 거고 개운법에 그거 있죠? 팔다리 다 해서 기운 뺀 다음에 오장육부로 가잖아요. 시선이 오장육부로 가는 거예요. 위장으로 갔다가 아니 비장, 위장, 좌폐, 우폐, 대장, 그 다음에 신장, 좌신장, 우신장, 그 다음에 간, 담 바뀌면서 그 기운을 계속 시선이 바라보는 위치가 단전에서 오장육부 하나하나로 시선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닦는 것만 하다가 이제 뭐 닦는 것도 정향도 있고 이제 반향도 있고 하면서 그 기운을 갖다 계속 그런 운기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예. 시선을 보냄으로써 기운을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수사님 기운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제가 폐를 이렇게 시선을 그쪽으로 그러면 기운이 그리 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기본 수련을 그래서 그 개운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축기 되면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영 수련은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축기가 중요하지. 축기가 된 상태에서 은영 수련을 하면 효과가 잘 나타나요. 근데 축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은영 수련을 하면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축기된 기운도 고갈이 돼가지고 은염한다는 거는 기운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기운을 써서 은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호흡에 파워가 생기면 은염을 하면서도 기운이 남아요. 그러고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염 수련하면서 축기까지 같이 돼요. 그 단계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선배님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수련법의 트라우마가. 한두 개가 아니지. 그 중에서 초기에 수련법 전수했던 게 99년에 전수받은 게 이제 육기조화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선배들 보면 육기조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호흡이 기운을 못 따라주기 때문에 오장육부에다 하면서 탁기를 빼는 거 축기하는 거거든요. 장부로 기운을 보내주는데 이 호흡으로 기운을 당겨서 그걸 쓰면 되는데 이게 당기 들어오는 양이 10인데 쓰는 양은 50이에요. 그러면 단전에 있는 기운을 갖다 쓰거든요. 그러면 이 단전에 기운이 많았으면 40을 보충해서 하면서 이게 남잖아요. 근데 단전에도 기운이 조금밖에 없어. 들어오는 것도 조금이야. 단전에도 조금밖에 없어. 근데 쓰는 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넉다운이 돼요. 그 요번에 수련할 때 육기조화 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벌써 그래서 저는 제가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수련 안 하고 탱자탱자 놀다가 너무 기운이 없는 것 같다. 정월했어요? 육기조화 했잖아 우리 그죠? 그래갖고 내장 사진도 막 보내주고 그러면 수련을 하다가 보통 저희가 그 수련법을 이렇게 쭉 하면 순서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체조하고 신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와군하고 그다음에 또 외념 수련 이렇게 하는데 제가 최근에 집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순서를 조금 바꿔봤어요. 했더니 좋지 않고 마무리까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꿔도 저한테 맞게 해도 괜찮은 건지. 뭐 단체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데 개인이 혼자 할 때는 좀 바꿔서 하셔도 돼요.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육기조화를 해봐서 호흡이 잘 된다. 그러면은 앵꼬 난 거 아니에요. 그 해도 호흡이 잘 되네. 네. 근데 이거 하는데 호흡이 계속 이제 뭐 처음에 초기 시작할 때는 뭐 30초 호흡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호흡이 짧아진다 그러면 기운이 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유지한다면 호흡 안 딸리고 그래도 놀았어도 축기가 좀 기운이 좀 있네. 네. 저는 그러고 제 상태를 파악할 때 그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축기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호흡의 파워를 키워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내가 어떤 수련을 하든 의념 수련을 뭐 다른 거 없이도 바로 해도 축기 없이 바로 해도 그게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호흡의 파워를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축기량을 일정량 맞춰놔야 돼요. 축기가 일정량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수련을 해도 그걸 안 딸리고 하는데 그 축기가 안 되어 있으면 뭐 순서를 바꾸고 안 바꾸고 상관없이 비몽사몽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무조건 일단은 축기를 어떻게 하면 축기를 많이 할 것인가, 축기가 잘 될 것인가를 찾아서 축기하는 시간을 많이 키우셔야 돼요. 근데 비몽사몽 하지는 않는데 잡념이 엄청나. 그것도 똑같은 증상이에요. 예. 그거지. 잡념 있고 딴 생각하고. 계속 딴 잡념이 데서 있어요. 수사님 네. 그러면은 그 축기가 잘 안 되면은 잡념에 쌓이는 것도 축기가 잘 안 돼서 잡념이 그날은 많은 건가요? 잡념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기운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해서 탁한 상태, 내 몸이 탁한 상태일 때는 잡념이 많이 나와요. 내가 탁한 상태, 그리고 내 안에 이 탁기를 정화를 못 시키면 잡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련하기 전에 뻘짓을 많이 했다, 유튜브를 많이 봤다 그러면 이제 잡념이 많죠. 네.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많이. 네. 특히 유튜브에도 보다 보면 좀 볼만한 게 있는데 어떤 경우는 진짜 탁한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책 있죠? 일반 우리들이 책인데 책이 탁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책들이. 그래서 막 나중에 하다 보면 눈이 아파서 책을 못 보겠어. 어떤 때는 메스꺼워. 메스꺼움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졸려. 책 보는데 막 정신이 없어. 책을 보는데 막 갑자기 책만 봤다면 막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졸린 경우가 이런 것들은 책이 굉장히 탁하면 그래요. 막 하품 많이 나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책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책들은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책이나 이런 것들 보다가 이제 이런 증상이 많이 느끼면 금촉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예. 내가 탁해지면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별로 안 미쳐요. 개찐 돌찐이라고 너나 내나. 끼리끼리 너무 좋아. 근데 저는 사실 요즘 초급보다 더 잡념도 올라오고 의념도 더 안 돼요. 초급 때는 오히려 몸모로만 해서 그런지 상상도 되게 잘 네. 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내 몸에 탁기가 많이 배출되는 또 시점이 있어요. 예. 중간중간 그런 것들이 많이 그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할 때는 기능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호흡을 갑자기 오프.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이제 그 호흡은 기본 호흡법이 있고요. 기본 호흡법이 있고 단전으로 하는 기본 호흡법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완을 목적으로 하는 호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탁기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호흡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기를 위한 호흡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장 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호흡법도 있어요. 기본 호흡법은 들숨과 날숨의 비율을 5대5로 한다. 그 다음에 이완 호흡법은 무조건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한다. 호흡의 길이에 신경 쓰지 않는다. 부드럽게 하고 누워서 많이 하죠. 누워서 많이 해요. 그리고 탁기 빼는 호흡법은 날숨을 길게 6대 4 또는 7대 3 해서 날숨을 길게 한다. 축기 호흡법은 반대로 4대 6, 3대 7 이런 식으로 해서 들숨을 많이 한다. 들숨을 길게 한다. 파장저하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한다. 부드럽게 하면서 길게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초기에는 전부 다 탁기를 빼는 쪽으로 많이 합니다. 왜? 내 몸에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들이나 중급 단계까지는 날숨을 길게 하시는 게 수련의 진전이 빨라요. 근데 너무 힘이 없는 사람은 물론 탁기 제거하는 것보다 먼저 축기를 해야 될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할 때 만약 1시간을 한다 그러면 초기에 10분, 20분은 탁기 빼는 호흡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는 축기하는 호흡법을 하는 거고